학교에서 꿈꾸고 학교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네, EBS 행복한 교육 세상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윤경빈 씨. 네. 4월 27일 기억나세요? 아, 27일. 그날. 날만 들어도. 그렇죠. 그렇죠. 일단 냉면을 먹었어요. 저는 그날 줄이 네. 너무 길어가지고 네. 다음 날 먹었는데 4월 27일 많은 분들이 모두가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TV를 보면서 네.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토론 배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치고 시작해도 정말 그러니까. 네,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최근에는 사실 이제 통일이 좀 돼야 한다는 의견은 늘 있어 그렇죠, 왔지만 항상. 우리가 또 이제 70년 이상 분단 국가로 또 지내왔기 때문에 과연 지금 와서 합쳐서 다시 통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한번 열띠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북 통일에 대해서 토론을 해줄 우리 학생들을 모셔봤어요. 경기 평내고 학생들 그리고 서울 한서구 학생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토론 오늘 시작 전이라 그죠? 맞아요. 긴장감이. 눈치도 좀 네. 있고 서로 아주 치열할 수 있는 게 오늘 또 전부 다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오늘 뭐 제대로 네. 붙어보겠군요. 그러게. 네. 자, 오늘 토론 주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남북 정상이 만난 12시간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2018년 4월 한반도에 찾아온 봄에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로 위협받았던 한반도가 평화로 향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국 전쟁 종전까지 예측되는 상황. 한반도는 지금 통일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광경을 어르신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통일한테 좀 보고 죽으려고 통일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보고 죽으면 안 되잖아. 빨리 통일이 돼갖고 우리나라가 서로 화목해갖고 이북도 가고 이북 사람이 한국도 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경제가 우선 올라가죠. 경제가. 이북의 자원도 많고 우리 남한의 인력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능하잖아요. 한편 20대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드는 비용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고 일단 그다음에 이미 분단이 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통일해도 예전의 상태로 이미 돌아가기는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2017년 통일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은 10명 중 7명이 통일에 찬성하지만 20대는 10명 중 6명이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청소년들은 의외의 통일의식을 보였습니다.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을 하면 그 북쪽에는 자원이 많고 풍부하니까 우리나라랑 아주 잘 살 것 같아요. 통일하면 우리나라가 더 평화로워질 수도 있고 이산가족도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20대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2015년부터 학교에서 1년에 8시간씩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덕분에 청소년들은 통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방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 민족이었고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통일 방식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50대 이상은 네.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수치가 압도적이고 네. 그 수치만큼 반대로 20대는
반대를 하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응. 근데 또 흐름상으로 보면 10대에서는 그쵸. 또 해야 된다라고 청소년들은 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 오갈지. 네. 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잠시 마음을 좀 풀어보죠. 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날인데 그날 좀 회담을 직접 보셨어요, 다들? 학교에 있어서 네. 생방으로 보진 못했고요. 나중에 TV로? 네, 뉴스로 접했습니다. 네. 뭐가 제일 기억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목소리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남북이 하나 되는 느낌이고 끈끈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음성만으로도. 네. 맞아요. 규선 학생은요? 네, 저는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 다리를 나란히 걸으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0대, 문재인 대통령은 60대로 거의 한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남북 간의 대화가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권 학생은요? 남북 정상회담의 첫 장면이 이제 판문점의 경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도 나왔는데요. 군사분계선을 네. 탁 넘어. 네,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남과 북의 어떤 그 경계 뭐 이런 게 좀 없어지고 뭔가 통일이 제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맞아. 우리 한석호 친구들은 좀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남궁건 학생이랑 똑같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정말 인상 깊게 생각했는데요. 두 사람이 그 손을 잡고 그렇게 넘는 순간 평화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네. 저희 학교 작년도 토론 주제가 하필 또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핵 재배치. 네. 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만 많은 게 변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원 학생. 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어렵게 가져왔다. 그리고 멀지만 하면서 멀지 않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농담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민족, 한민족인데 이렇게나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다른 마음에서는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재우 학생은요? 집에 가서 TV를 틀자마자 보이는 장면이 아까 말했듯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은 역사를 공유해온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등을 돌리게 되었나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그 정상들의 모습이 마치 친구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정말 나중에 친구처럼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호 학생은 말하는 게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똑 부러지게 아주 야무지게 아주 말을. 조곤조곤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네. 저희가 남북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통일은 통일인데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그 형식? 완벽하게 통일을 이뤄야 되는가, 아니면 연방제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오늘 토론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토론에 앞서서 토론 규칙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각 팀에 한 명씩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데 혹시 흐름상 조금 뭔가 분위기가 불리하다, 이상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때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종을 땡 올려주시면 저희가 1분간의 작전 타임을 드리니까요. 서로 잘 모의를 하셔서 토의를 하셔서 또 반론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자, 긴장되는 순간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경기 평내고 학생부터 주장을 펼쳐주시죠. 저희는 일단 통일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는 방안으로는 단일 정부 체제의 완전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 연방제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정부 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각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연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 네. 자, 그러니까 연방제로 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그쵸. 완전한 통일을 해야만 그게 통일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서구 학생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저희도 통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 평내고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통일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본 구조는 지키되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제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연방제 방식은 여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가 존재하는데 연방 정부는 남한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는 내치권, 굳이 따지자면 행정권이죠. 그것만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외교권과 군사권에 관련된 것은 연방제도에 넘기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구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남북한이 65년 가까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분리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 모습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 차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연방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통일 비용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연방제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통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정세가 복잡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얽혀 있는데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통일에 관련된 한반도의 주도성, 자주적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기에 저희 한서고등학교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나 EBS 인강 듣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일단 예.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주변국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지금 두 학교 모두가 네. 통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정말 깊이 고민한 게 느껴지고 맞아요. 통일은 모두 찬성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또는 굉장히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 더 맞다라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 완전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평내고부터 왜 그런지 주장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서고는 반론을 거기에 맞춰서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장해 주시죠. 연방제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제 통일 방안은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체제와 제도 분열 이전에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 정서, 생활 문화의 분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일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극복과 평화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관점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통일 방안은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남과 북의 체제 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2016 통일문제 이해라는 것에 따르면 지리적 측면에서는 분단된 국토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됐던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남북 주민들의 내면화된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한서고등학교 반론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언급되다시피 북한과 남한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리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리됐던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념 대립에 의한 것도 굉장히 크고요.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분리가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65년의 시간이 다시 지났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언어와 같은 문화적인 격차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협의할 만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할 만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이 연방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 협정도 원래 취지는 잠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65년간 남북이 분단된 채로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한서구 측에서는 단번에 단일화된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비현실에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측은 한 번에 단일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전에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고 서로 논의할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어 문화적 차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디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지 않아도 그들의 문화를 저희가 접하고 저희의 문화를 전파시킬 수 있듯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을 통해 그 격차를 점차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까 입론 과정에서 분명히 언급했다시피 저희도 완전 통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하고요. 다만 완전 통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 과정의 연방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에 관련된 얘기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방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아까 입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향을 함부로 틀고 맺었던 협약을 깨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언어나 단어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어문 규정, 의문 변동 현상 같은 세부적인 문법 구조도 아주 다릅니다. 두음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문제를 단순히 미디어로만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할 텐데 그 지속적인 접촉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방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연방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연방제는 사실 각 주권을 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그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겁니까? 김재호 학생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문시원 학생이 또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팀을 분이 딱, 있군요. 역할을 나눠왔어요. 정확하게 찾았어요. 네. 예. 일단은 단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방제가 더 맞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남궁건 학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방제는 두 개의 체제 그리고 두 개의 정부를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은 일당 체제랑 1인 독재 이런 거인 반면에 남한은 현재 다수당 체제입니다. 만약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했을 때 연방제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외교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와 같은 중요한 외교 정책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북한의 정부는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는 반면에 남한의 정부는 다수당 제도에 의해서 의견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의견에 남한의 정부가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허점이 있는데 여기 계신 MC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상대 측들이나 아무래도 북한의 그 의도에 따라서 남한이 끌려가는 그런 통일을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방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A+B 형식의 통일이거든요. 근데 외부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리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제 사물을 예로 들자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두 개를 본드로 붙이면은 외부의 힘에 가해 쉽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개를 녹였다가 하나로 만들면은 외부의 힘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본드를 붙인 것과 같은 그러한 게 아니라 의견을 녹였다가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통일 방식을 저희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서원 학생, 문시원이죠? 네, 문시원. 문시원 학생.
네, 우선 막대기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녹이는 과정이 바로 이 연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연방제의 그런 한계점 그리고 북쪽으로 의견이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지금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와는 다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연방제에서는 군사권과 외교권이 양국의 연방 정수에 전수를 하고 그리고 각 국에게 행정권만 보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방자치제도적 그 지방 정부의 기능처럼 권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외교권이 연방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정된 인권 관련 선언, 조약 등의 공고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북체제에서도 아예 그런 수용 거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이 학생들이 토론 준비를 잘해와서 이 평래고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서고 학생들 얘기 들으면 그래 시간상으로 그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맞아요. 그 부분 그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반론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평래고?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연방제에는 또 다른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연방 국가로 통일을 한 사례는 이제까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즉 연방 국가에서는 연방 헌법과 지방 헌법이 동일한 원리를 가져야 하므로 연방 국가의 틀 속에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국가 원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남북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한다면 적대적 대립이 반복되고 결국 연방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김다빈 학생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례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분단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붕괴되지 않고 통일한 사례는 어딘가에 있나요? 저희는 이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서 어느 쪽이 붕괴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합쳐질 수 있는 통일을 하는 첫 번째 국가입니다. 어느 다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장식으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두 원수가 대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두 대표를 남북의 대표가 둘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하여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까? 네. 네. 야 오늘 팽팽한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 다음 주제 안에서도 계속 그 녹여지면서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입장 확인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제를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방제 통일은 경제적 손실을 아무래도 줄일 수 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아까 얘기가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뭐 완전한 통일과 연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물러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양쪽 모두. 그런데 지난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무려 1,750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로서 생각해 봤을 땐 이런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좀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우리 한서고 쪽에서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통일 비전의 현 시사를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저희는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의 위기 관리, 그리고 제도 통합, 경제적 투자 등에 소요되는 일체 재원을 포함합니다. 독일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인력 자원과 그리고 많은
자본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또한 해외 자본의 유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남북 경제 협력을 연방제 형태를 통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저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물류, 에너지, 제조업, 농림수산업, 관광, 생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경제 협력은 남한과 북한 모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통일된 한반도에게 매우 큰 경제적 이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통해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는 만큼 당연히 통일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네. 평내고 반론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방제 통일이 아니더라도 통일 이전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국회 예산정책서에서 2015년 통일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면적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 활성화될수록 지금 현재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 규모는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격차를 먼저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일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독일은 사전 준비 및 계획이 미흡하였고 동독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급작스레 통일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리 준비를 하고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성공단과 같은 여러 경제적인 방안을 만들어 활성화시킨다면 통일 재원에 대한 부담과 걱정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지금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남아있는 자원들을 다시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연방제에서는 어떻게 또 손실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예,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안정성 논란하고 또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경제 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좀 조성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점점 사그라들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개성공단이 중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하다시피 연방 정부는 공동 정부를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공동 정상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공동 정상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 양식은 국제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연방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평화의 어떤 형태, 방향과 반대 방향을 향하는 정책이나 법안들은 국제법상 위법이 되는 그런 행위로 분류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정상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연방 정부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너무 김재우 학생한테 푹 이렇게 집중해서 봤는데 네. 말투랑 외모 모두 설민석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선생님 왜 거기 계세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 그 남궁건 학생은 또 최태성 선생님이랑 느낌이 예, 한국사에. 요즘 뭐 양쪽에 지금 뭐 정말 양대산맥 쌍두마차가 다 우리 오늘 토론에 나왔다. 그렇게 라는 봐야겠어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남궁건 학생 잠시 후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정 마지부터 해주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한석호 그러면 연방제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딱히 뭐 정해둔 건 아니고 그 접촉을 통해서 경제적인 격차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졌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연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혔을 때 뭔가 그 기간 정도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민간이 또 함께 투자할 수 있으려면. 네. 자, 지금요. 한번 네, 하시죠. 일단 발언을 좋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게 국가적 차원의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국가적 차원의 협력은 안정성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협약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성을 틀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런 협약들을 하여 경제적인 작전 타임 쓰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작전 타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우리 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이 진정성 있게 고민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토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통일은 꼭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몇 가지들만 좀 조율이 조율이. 되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깊이, 관심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두 정상이 봐도 좋은 제안들, 그렇죠. 방법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문 대통령님 꼭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자, 이제 10초 네.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마무리해 주셔야 않았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자, 5초 7, 남았습니다. 5, 4, 3, 2, 1. 네. 네. 1분 모두 쓰셨고요. 이제 작전 타임에서 논의한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내고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보통 조약이나 협약은 체결될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향성을 틀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신 거를 경제적인 부분에 대입을 하자면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협력이 안정성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작전 타임을 쓰고 나니. 그러니까요. 네. 근거가 명확해졌어요. 저는 한서구에 궁금해요. 지금 왜냐면은 연방제 통일이든 사실 뭐 그 완전한 통일이든 이 경제 비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봤을 때도. 그래서 아까 이제 민간 기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민간 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실 남쪽에서 남한에서 북한 쪽에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완전한 통일이 안 됐을 때는 소위 그냥 이제 지원만 받고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약간 오해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차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북한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그런 노후된 건물을 개선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협력 과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건설업체에서는 건설 관련된 인력을 파견해서 그 노후된 건설을 고쳐줄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지원보다는 교류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형태가 지속되었을 경우에 아까 건설업체 예시를 생각해 보면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서 마땅한 인력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채용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설 선생님께서 대답을 잘해주셨는데 예. 아니 이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나요? 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맞아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타빈 학생. 저희가 통일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통일 관련 글짓기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행사나 뭐 교육 같은 걸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큐선 학생은요? 네, 저희 학교는 매년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 행사가 있는데요. 통일 창업 구상품 프로젝트도 이 행사의 일부였어요. 이외에도 글짓기, UCC 공모전, 포스터 그리기, 노랫말 개사하기 등 매년 하는 활동을 바꾸어서 다양한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EBS 통일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북한과 탈북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별로 또 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근데 모든 학교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학교별로 너무 형식적이다. 과거에 이제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없어지거나 좀 약해지거나 그런 부분도 많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런 통일 교육을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유지해온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2년째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 서서울 생활과학고. 학교에는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관련 물건들을 전시한 통일관까지 있다는데요.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통일관까지 마련할 만큼 서서울 생활과학고가 통일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학생들은 우리가 살아온 분단 국가와는 좀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북한에는 라면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네, 북한에는 라면. 서서울 생활과학고는 1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통일 수업을 하는데요. 다가올 통일을 준비 중인 학생들. 통일 수업에서는 통일 후 민족 간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통일 교육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게임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매주 진행되는 통일 수업으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글로 수업하는 것보다 게임으로 수업하니까 더 재밌고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집필한 통일 교과서. 시대의 흐름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 토론 시간.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체계적인 통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와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져가지고 좀 더 강력한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통일 수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라든지 생각 같은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고 이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통일 역량을 향상시키는 통일 교육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자, 통일 교육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저희는 토론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한반도는 분단도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통일도 주변국들과 사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야, 아까 이제 한서고등학교의 이제 의견, 그 토론 의제를 봤을 때 한서고등학교 의견 중에 국제적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제가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평내고는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근거가 뭔가요?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북아시아 정세를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한 이 나라들이 중북아시아에서의 우세를 점거하기 위해서 더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주도적인 통일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연방제는 이를 통한 합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주도적으로 통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평내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통일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우리 한반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입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던 간에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주도적이지 못한 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분단 체제 이전에도 냉전 체제의 영향을 받아 혼란을 겪고 또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내며 통일 한국을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주변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신가요? 네, 김재호 학생. 조금 시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 방위세에 관련된 공약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미국한테 방위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견이 실제 집권한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현재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었던 중국이 엄청난 생산력을 발휘하면서 2위까지 쫓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싶어 한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피력해야 하는데 그에 딱 좋은 문제가 분단 문제인 것이죠. 통일 과정을 그렇게 되면은 조금 해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력에 대한 지원과 경제력에 대한 지원을 구실로 해서 영향력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연방 정부를 구성해서 그런 나라들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정책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 저희가 제시하는 연방제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도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또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남궁 권 학생이 얘기할까요? 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처럼 상이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연방제 통일을 할 경우에 통일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들의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저희 측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설민석 선생님과 최태성 선생님이 드디어 의견을 네. 주고받았는데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 주도적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의견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주변국들의 그런 의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끼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건 결국 같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끌려가지 네. 않고 자체적으로 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궁금해요. 네. 통일이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6 학생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 다빈 학생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되게 궁금한 건데 저희 학교가 되게 몇 년 전부터 태백산으로 수련 활동을 가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통일이 되면 이 계속 갔던 태백산을 가지 않으시고 금강산으로 가실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면 백두산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시원 학생은요?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직접 공유관 한번 진짜. 네.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날에부터 막 남북 통일의 상징이 비둘기가 아니라 평양냉면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때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는다면 아 진짜 통일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시원 학생의 의견에 시원하게 동의합니다. 같이 드세요 두 분. 네, 꼭 가고 싶어요. 우리 최호 학생은요? 제 꿈은 그 학생들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국어 교사이면서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꿈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원 같은 활동을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오, 지금부터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가령 학생. 제가 저번에 광명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광명역에서 가상 시베리아 열차 티켓을 가상으로 구매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연결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한반도까지 연결돼서 비행기가 아니라 그 열차를 타고 배낭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그렇죠. 네. 네. 자 규선 학생은요? 저는 수학여행이나 MT를 북한 지역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북한에 남아있는 고조선과 고구려 문화 유적지를 실제로 제가 직접 본다면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궁건 학생. 저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곧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뭐 아무리 통일이 된다고 해도 뭐 나라의 안전을 위하고 자신의 안전을 또 위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 하고 뭐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되려면 군대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막원이나 백두산으로
한번 자대 배치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학생이라서 이제 뭐 군대를 이제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백두산까지 군대를. 개마고원. 근데 진짜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 이제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을 평양에 있는 노인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양로원, 그쵸? 네. 그리고 또 가을 체험 학습 같은 거를 금강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날이 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요 방송을 다시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쵸? 정말. 네. 멀지 않아 할 않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또 학생들과 함께 통일 교육도 내실 있게 잘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을 펼쳐준 우리 평내고 학생들과 한서고 학생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